(5.18) 민주화운동 40주기 2020년 올 한 해 있었던 5월 소식입니다. (80년 5월)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씨. 지난달 30일 1심 공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재판부는 이렇게 양형 이유를 설명했는데요. 피고인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인 줄 알면서도 헬기 사격을 부인하고 특별 사면의 취지를 무색해했다. 자신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간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1년 6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지만 사법부가 처음으로 헬기 사격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5.18 진상규명의 중대한 전환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전 씨의 목은 여전히 뻣뻣했습니다. 사과를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되려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까지 했는데요. 선택적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전두환 씨. 기억은 지울 수 있어도 진실은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80년 5월) 시민을 향한 군의 사격과 이후 이어진 안매장과 진실 왜곡. 그 이후 국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진상규명을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의혹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5월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민주화운동을 총칼로 모자백에 진압한 40년 전 5월의 총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력 투구하겠습니다. 조사위의 최우선 과제는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의 경위, 그리고 이를 지시한 명령권자를 찾는 등 모두 11개. 지난 8월 취임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현재까지 4,000쪽에 달하는 5.18 관련 문건을 조사위에 제공했는데요. 최근엔 5.18 직후 전두환 정권이 북한 개입설을 국내외 홍보에 활용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기록물이 나오면서 당시 정부가 5.18을 왜곡했을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의사일정 제18항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드디어 5.18 관련 법들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 9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역사왜곡처벌법, 유공자 예우법이 통과됐는데요. 기존 2년에 제한돼 있던 5.18 진상조사위의 활동기간을 1년씩 2회에 걸쳐 연장할 수 있게 됐고 조사위 인력과 조사 지역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또 오랜 수건이었던 법안이죠. 5월 세 단체를 정부가 지원하는 법인으로 인정한다는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시원하게 처리됐는데요. 5.18 역사와 정신에 대한 인식이 바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음이 웅장해지는 소식이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전두환 씨와 관련된 미화시설물들이 철거되거나 교체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10여 곳에서 전 씨의 흔적들이 지워졌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지난 5월 국립대전현충원에 걸려있던 전 씨의 친필 현판과 헌시비가 철거됐습니다. 일각에선 역사 지우기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이제야 올바른 역사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은 아닐까요?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역사를 폄훼하고 왜곡하는 수백 개, 수천 개의 댓글들이 아직도 생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애국 폄훼에 대한 인터넷상의 블로그나 유튜브 댓글을 봤을 때는 저희 5.18 기념재단 홈페이지 애국제보 현황이 있습니다. 그때 거기에다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5.18 기념재단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다 삭제 요청을 합니다. 또한 불편을 하시다면은 직접 네티즌께서 애국제보에 대한 캡처를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에다가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티즌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제보로 지난 6월 유튜브에 게시된 5.18 역사 왜곡 동영상 85건이 삭제 조치됐고 7월엔 29건이 추가로 삭제됐습니다. 전염병처럼 번지는 5.18 역사 왜곡, 최고의 백신은? 싸늘하다. 목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 마라. 손은 눈보다 철거 논란이 일었던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에 있는 전두환 노태우 동상을 그대로 두고 사법적 잘못을 적시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월 충북 5.18 기념사업위원회가 동상 철거를 충청북도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는데요. 당시 충청북도는 내부 검토 등을 거쳐 철거를 결정했다가 다시 보존하는 것으로 방향을 트는 등 논란을 빚었습니다. 철거 찬반 논란이 더욱 가열되면서 지난달 19일엔 한 50대 남성이 보다 못해 전 씨 동상의 목을 톱으로 훼손하는 일도 벌어졌고요. 앞서 5.18 단체는 동상을 철거하거나 기존 동상을 눕혀서 존치하는 등 모두 9가지 동상 처리 방안을 제안했지만 저작권 등의 문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충청북도는 죄목을 기록하는 방식과 범위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논란의 불씨는 남아있어 보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강제 진압하는 작전에 투입됐다 숨진 계엄군들의 사망 분류가 전사에서 순직으로 변경됐습니다. 당시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육군 규정에 근거해 전사자로 인정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지난 1997년 5.18 광주 시민의 시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하면서 5.18 관련 단체가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 구분 재심사를 요청해왔는데요. 이에 국방부는 지난 18일 계엄군 사망자들이 엄격한 상명하복 상황 속에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방부의 결정은 5.18에 대한 왜곡을 정부 부처에서 바로잡았다는 데 의미가 큽니다. A lot from the courage and resilience of those that participated in Gwangju democratic uprising. The Gwangju spirit resistance continues to inspire democratic movement around the world, including here in Indonesia. 올해 광주 인권상에 선정된 운퉁은 1965년 수하르토 군사독재 정권이 자행한 학살 만행을 전 세계에 알린 인권 활동가인데요. 1999년 대학살 연구소를 설립해 인도네시아 곳곳에서 당시 희생자들의 집단 무덤 356곳을 찾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인 권리를 알렸습니다. 광주 인권상은 미얀마, 네팔 등 국내 인사에 국한되지 않고 인권과 통일, 인류의 평화를 위해 공헌한 현존하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5.18 문화공간 소식입니다. 5.18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기억저장소가 지난 11월에 개관했습니다. 5월 기억저장소는 5.18 40주년을 기념을 하고 5.18 기념재단이 행한 기념사업을 알리기 위해서 조성된 공간입니다. 5.18 기념재단은 94년도에 창립을 해서 5.18의 가치와 정신을 계승하고 확산시키는 기념사업들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5.18 진실규명, 5월 음반 제작, 그리고 구출 수집 사업 등의 기념사업을 진행을 했고 소중한 사진과 자료들을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 공간에 오시면 5.18과 관련된 많은 자료들을 열람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들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금남로에 위치한 전일빌딩이 4년 동안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 5월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전일빌딩은 5.18 당시 계엄군에게 쫓기던 시민군이 몸을 숨겼던 곳이자 계엄군의 총격이 자행된 곳인데요. 새롭게 붙여진 명칭은 전일빌딩 245. 2017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 결과 1980년 당시 총탄 자국 245개가 발견된 데 따른 것입니다.
최근 열린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에서 공간문화대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는데요. 심사위원회는 역사성과 더불어 새로운 문화적 가치를 만들어 나갈 잠재력이 큰 공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전일빌딩 이사호 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0 연간 5월이었습니다.